광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 두 가지로 광명을 찾아서 이게 조금 매끈해진 느낌. 이 작은 브러쉬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점이고 한번 사보세요.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요. 2,200원인가? 왜 이 염색약을 자꾸 사냐? 진짜 잠도 잘 오고 한두 개씩 꼭 먹어주거든요. 몇 명한테 답장이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우리 할머니도 인정했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데이입니다. 이 배경 처음이죠. 제가 새 집으로 이사를 왔거든요. 새로운 집에서 24년도에 정말 잘 쓴 그런 연말 결산템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게 너무 많거든요. 얼른 가보도록 할게요. 시작할게요. 사실 진짜 소개시켜드릴 게 별로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차근차근 이번 연도에 뭘 그렇게 잘 썼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거의 루틴처럼 쓰거나 먹거나, 그리고 이번 연도 너무 진하게 애정했다 하는 제품들로 가득 모아왔어요. 당연히 이번 영상 광고 없고요. 뭐 브랜드에서 제품 제공해주신 거 또는 제가 이번 연도에 광고했던 제품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랑 전혀 무관하게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찐으로 잘 쓴 아이템들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연도는 진짜 특히 피부 고민이 많았던 해거든요. 4, 5월부터 피부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편평사마귀도 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더 피부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해인데 그만큼 스킨케어에 눈을 뜬 그런 해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공병들을 비우고 너무 좋았던 제품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것만큼은 연말 결산템에 넣어서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 싶은 제품들 한두 가지만 골라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일단 이번 연도에 이 더마뷰티의 리쥬 콜라겐, 사실 조금 애매한 게 이거를 한두 달 꾸준히 먹었을 때는 효과가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귀찮아지기 시작하더니 꾸준히 안 먹고 생각날 때만 먹고 막 이랬더니 이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해야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근데 제가 그 한두 달 먹었을 때 그 완전 그 피부 속에서 광이 차오르는 듯한 느낌,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해서 마켓 때도 진짜 많이 가장 높은 옵션으로 사가지고 2번이나 사서 이거를 쟁여놓고 먹고 있습니다. 제가 곧 결혼을 앞뒀잖아요. 제 친구도 결혼식 앞뒀을 때 제가 원래 먹었던 콜라겐 글로이를 진짜 그 친구도 효과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거를 보자마자 이거를 꾸준히 먹어줬는데 이거 한 1, 2주 만에 효과를 너무 빨리 봐가지고 또 그 이후로 정말 애정하는 콜라겐이에요. 이게 되게 포도 맛이 나거든요. 원래 물에 얼음이랑 동동 띄워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나 디저트 먹을 때도 같이 먹어주곤 했는데 그냥 먹으면 좀 달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 하면 이거 콜라겐을 빼먹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이거 보여드렸고요. 이게 베리솔과 콜라겐이 들어있대요. 굉장히 비싸고 또 효과가 좋기로 소문난 곳의 콜라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확실히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이랑 같이 진짜 효과 많이 본 거, 바로 이 닥터 디퍼런트 비타리프트의 포르테시모입니다. 이거는 제가 광고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광고 테스터 제품을 받았다가 그때 진짜 피부가 안 좋았을 때라서 이거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레티날이 들어간 제품이에요. 그래서 안티에이징에 탁월하고요. 주름, 피부 탄력, 모공, 피부 결 모든 거에 효과가 있습니다. 레티날이 피부의 턴오버 주기를 빠르게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제품으로 레티날 입문을 했어요. 사실 이니스프리 레티놀 앰플 이런 것들, 약한 것들은 잘 쓰긴 했는데 엄청난 효과를 느꼈다기보다는 좀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썼다면 이 닥디 비타리프트 A 포르테시모는 다음날 깐달걀이 된 것 같은 그런 효과를 줬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한 2통 비우고 이만큼이 또 남았습니다. 이 비타리프트 A가 이 라인이 이렇게 있잖아요. 가장 약한 거, 그리고 이게 가장 많이 들어있는 거, 레티날이 0.15% 들어있는 거 제품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레티날이 진짜 잘 맞아요. 그러니까 자극이 정말 없어요. 제가 물론 비타리프트 A, 그다음에 A 포르테, 또 포르테시모까지 단계별로 써보긴 했지만 사실 그 중간 단계 정도는 거의 뭐 한두 번 써보고 나 자극이 없네 하고 바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크림처럼 좀 듬뿍 발라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너무너무 잘 맞는 피부이기 때문에 이걸 듬뿍 발라주는데요. 이거 피부 너무 예민하시거나 레티날 한 번도 안 써봤다던가 나 좀 피부 잘 뒤집어진다 그런 분들은 이거부터 쓰시면 안 되고 비타리프트 A부터 소량씩 격일 또는 일주일에
뭐 두세 번 이렇게 적응을 시켜가면서 쓰셔야 피부에 탈이 안 납니다. 그리고 제가 워낙 피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처음 써가지고 그때 더 시너지가 정말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피부 고민이 정말 심할 때 이 두 가지로 광명을 찾아서 이번 연말 결산템이 이게 빠지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포르테시모로 닥디에 완전히 입문을 하고 나서 이 닥디 CQ 안티옥시던트 세럼 이것도 정말 잘 썼거든요. 이거 쓰면 피부톤이 좀 더 맑아지는 느낌? 그리고 나서 안티에이징에 정말 관심이 많아져서 또 요즘에는 마일디 리프티날 턴오버 크림이랑 앰플 이거를 진짜 잘 써주고 있어요. 뭐 다른 스킨케어 제품도 너무너무 잘 쓰고 있지만 이번 연도에 정말 많이 쓰고도 최근까지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들이에요. 여기에는 레티날 0.05%랑 HPR 또 OGF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이 크림은 한 통 비웠습니다. 지금 앰플만 따로 쓰고 있고 이 앰플에는 0.1%가 들어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안티에이징 항산화에 정말 관심이 많고 효과를 많이 본 해라는 거. 그리고 이 얼굴형 그리고 탄력 관리를 어떻게 했냐. 물론 이렇게 바르는 걸로도 효과가 있지만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야 더 극대화되잖아요. 이거는 제가 작년 연말 결산템에서도 보여드렸던 건데 제가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작년 것도 봤거든요. 이거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매일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1년 내내 썼거든요. 전 보통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씻고 스킨로션 바르고 선크림 바르고요. 일 나가기 전에 해주는 게 이 괄사로 두피 한번 빗어주고 축두근 여기를 진짜 사정없이 풀어주고 뒤에도 이렇게 쓸어 올리면서 풀어주고 또 요면으로 이거 작년도 똑같이 이렇게 했더라고요. 요 부분까지 풀어주잖아요. 입을 벌리고 잔다든지 이를 간다든지 각자의 또 잠버릇이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경직되었던 굳어있던 그런 것들이 이렇게 싹 혈액순환이 되면서 붓기도 좀 빠지고 뭔가 머리에 그 무거운 기가 사라지거든요. 잠 잘못 자면 여기가 되게 막 무겁고 눈도 잘 안 떠지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괄사를 매일매일 외출 전에 해주면은 아주 좋습니다. 긴장도도 풀어주고 1년 내내 썼던 제품이고 제가 다른 괄사 제품도 사서 써봤거든요. 이게 가장 쓰기 편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번 연도도 어김없이 가져온 괄사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울트라 튠이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 나오기 전에 유세라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뭔가 두둑했던 얼굴형 조금 많이 개선이 된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메디큐브 기기에 있어서는 조금 신뢰감이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막 이번에 새로운 기기 막 나오고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이거를 산 건데 제주도에 셀프 스냅 찍으러 가기 한 1, 2주 전부터 이걸 정말 매일같이 꾸준히 해줬거든요. 사실 가끔 쓸 때는 이게 효과가 있나?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진짜 꾸준히 썼을 때 제주도를 갔는데 사진이 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좀 심부볼 쪽이 이렇게 처지는 게 좀 고민이었거든요. 그때 스냅 찍을 때는 여기가 조금 매끈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좋은 건 유세라 쓸 때는 이게 잘못 어딘가를 건드리면 찌릿하면서 진짜 소름 끼치게 기분 나쁜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로 하나도 아프지가 않아서 그 점이 좋고요. 이것도 이번 연도에 정말 너무너무 잘 쓴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메이크업 제품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 연도 진짜 이거 없으면 저 메이크업 못해요. 내년에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요거는 영상에서도 이 작은 브러쉬 도대체 뭐냐 질문을 정말 많이 주셨거든요. 바로 이 뷰젤 사선 브러쉬 1번 앵글이라는 브러쉬입니다. 여러분 진짜 작죠? 정말 너무너무 작죠? 이게 네일 브러쉬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데요? 이거를 쓰고 나서 좀 메이크업 퀄리티가 달라졌어요. 일단 크기가 정말 작고 납작하고 사선으로 이렇게 정교하게 커팅이 돼 있어서 이렇게 봤을 때 두께 자체가 진짜 얇아요. 그래서 아이라인, 섀도우를 풀어줄 때 진짜 기깔납니다. 사선으로 엄청 뾰족하게 샥 하고 빼지고요. 홀리카홀리카 투샷 아메리카노 같이 엄청 진한 아이섀도우로 아이라인 그릴 때 이걸로 그리면 진짜 기깔나게 잘 그려져요. 그렇게 풀어주고 난 다음에 좀 여기 있는 양을 덜어내고 살짝 남은 잔량으로 이 삼각존 있잖아요. 여기를 살살살살 채워주거든요. 그러면 딱 내가 원하는 곳에 타겟팅해서 눈 밑이 번진 것처럼 만들어주지 않고 딱 원하는 부분에 밑임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또 거기에서 또 잔량이 남잖아요. 애교살 아래에 살짝 강조하듯이 악센트 넣듯이
미리 이렇게 깔아둔 애교살 그림자에 여기에 남은 잔량으로 살짝 더 진한 선을 그려주면 아이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눈이 훨씬 커 보입니다. 거기다가 또 남은 잔량으로 쌍꺼풀 라인까지 이렇게 쓱 해주면 진짜 너무 좋다는 거. 매번 메이크업 할 때마다 빼놓지 않고 항상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솔직히 오늘 영상 중에 이게 메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쯤은 꼭 있으면 너무 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점 있고 한번 사보세요. 정말 왕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립 펜슬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영상에서는 그렇게 많이 등장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는 손이 정말 많이 가고 너무너무 잘 썼는데 영상에서는 이상하게 보여드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에 보여드립니다. 바로 이 노노어 립 펜슬인데요. 이거 지속력이 진짜 미쳤어요. 제가 처음에 노노어에서 제품을 출시했다 보내주셨을 때는 너무 지속력이 좋은데 컬러감은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뒤로 나온 요게 프린지 레드우드고 이게 실루엣 샌드 컬러거든요. 이 컬러감이 저한테 너무 잘 맞더라고요. 보통은 립 펜슬 바르고 나면 금방 지워지잖아요. 일단 블렌딩도 쉬워야 되니까. 제가 작년에는 하트% 제품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것도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특히 클라우디 모브는 아직까지도 정말 매일매일 쓰고 있는 제품인데 그거는 작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이 노노어 제품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다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술 외곽에는 프린지 레드우드를 잘 쓰고 있고 이 실루엣 샌드 같은 경우에는 입술 외곽보다 조금 더 바깥에 그림자 주는 용도로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 노노어 제품은 처음에 발랐을 때는 조금 뻑뻑하긴 하지만 그래도 블렌딩이 나름 괜찮게 돼요. 픽싱이 되면 진짜 빡빡해도 정말 안 지워져요. 그리고 요즘에 되게 얇은 립 펜슬들이 많이 나오는데 물론 저 얇은 것도 요즘에는 잘 쓰고 있지만 사실 제가 진짜 선호하는 거는 이렇게 좀 똥똥한 거예요. 왜냐면 립 펜슬이 조금 뾰족하고 얇다 보면 이렇게 그리다 보면 그 부분이 좀 강조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조금 블렌딩 되면서 발리는 그런 모양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렇게 똥똥한 디자인을 좋아하는데 지속력도 너무 좋고 색깔도 괜찮아서 이거 노노어 립 펜슬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 몇 번이나 소개시켜드려가지고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이거 빼면 섭하잖아요. 제가 이번 연도에 얼마나 많이 샀는지 몰라요. 이거 알리에서 산 속눈썹이고요. 가격은 이렇게 해서 2,200원인가 2,400원 정도? 그래서 저는 진짜 몇십 개씩 쟁여놓고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 연도에 뭐 잘 쓴 속눈썹 되게 많아요. 깜빡 속눈썹, 바이유, 코링코 것도 잘 썼고 필리밀리에서 나왔던 속눈썹 그게 9mm, 10mm라서 좀 저한테 짧기는 한데 그래도 그것도 되게 잘 썼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싸다 보니 막 마구마구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영상에 나오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고 저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이거를 안 가져올 수가 없었는데요. 일단 모양이 눈이 너무 예뻐 보이는 모양이고요. 저처럼 쌍꺼풀이 얇고 막 진한 속눈썹 붙이면은 눈이 더 작아지고 이런 분들이 붙이기 아주 좋은 속눈썹입니다. 물론 통속눈썹으로 해서 속눈썹 아래에 붙이잖아요. 요거 쇼츠로 제가 방법 찍어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부분 속눈썹도 붙이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통속눈썹으로 붙인다라고 하면은 어려워서 이 제품을 사놓고도 잘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많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붙이는데 퀄리티가 이렇게나 좋게 붙여진다. 이거 저는 포기 못하겠고 전 이 방식이 가장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너무너무 잘 썼습니다. 지금도 이 속눈썹 붙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1년 내내 한 달에 2번 정도는 써줬던 바로 이 모레모 케라틴 헤어 컬러입니다. 제가 이거 작년에도 눈썹 염색하기 너무 좋다고 추천드렸는데 올해도 너무너무 잘 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애쉬 소프트 브라운 컬러고요. 제가 처음에는 애쉬 그레이를 잘 쓰다가 애쉬 소프트 브라운으로 갈아탔어요. 왜 이 염색약을 자꾸 사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뚜껑이 있습니다. 보통은 뚜껑이 없고 일회용으로 짜서 버리는 거라든지 한 번 뜯으면 다시 밀폐를 할 수 없는 그런 용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 모레모 염색제는 이렇게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산화제만 따로 구비를 해두신다면 이거를 소량만 짜서 산화제랑 섞어서 쓰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밀폐를 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쓰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진짜 꽉만 닫아주신다면 변색만 없다면 10번씩도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사실 그러기에는 이게 공기에 맞닿으면서 안에 색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원래 본래의 색깔, 뽀얀 색깔이 나올 때까지 좀 짜준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져 염색을 해야 염색 효과가 있거든요. 이거 꼭 잘 닫아줘야 된다는 점. 제가 눈썹 탈색 안 한 거는 정말 오래됐어요. 원래 눈썹 모가 너무 까만데 탈색을 하면
보면 그 자라나는 까마모가 너무 꼴보기 싫고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쌩얼일 때도 너무 생겼지. 어차피 탈색을 해서 눈썹이 밝아지면 또 브로우 마스카라 칠하면서 그걸 가려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해. 그리고 당연히 염색약보다도 탈색약이 피부에 더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염색약을 쓰기 시작한 건데 너무너무 잘 썼고 앞으로도 잘 쓸 거고 그렇습니다. 탈색약도 계속 물이 빠지듯이 이것들도 첫날은 조금 진할지 몰라도 그 다음날에 다다음날에 세수하다 보면 좀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막 처음부터 엄청 밝은 색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점점 조금씩 연해진다는 거. 지금 제가 브로우 마스카라를 했지만 거의 비슷한 색깔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색깔로 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는 방치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숙면 꿀템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 목전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근무가 진짜 아침 일찍 새벽부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면 막 체력이 빠져가지고 낮잠을 진짜 많이 자거든요. 그걸 안 자면 살아갈 수가 없어. 막 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쓰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컴포럽 안대입니다. 여러분 이 안대 진짜 좋아요. 일단 엄청 폭신폭신하고 크기도 되게 크고요. 이렇게 찍찍이가 달려있어요. 완전히 이렇게 폭하고 감싸지는 그런 큰 크기예요. 그리고 엄청 보들보들하고요. 무엇보다 좋은 게 이렇게 덧대져 있거든요. 햇빛이 들어오는 걸 좀 방지해줘요. 엄청 해가 밝다 보면 햇빛이 막 사방문에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넉넉한 크기감 그리고 여기 안에 덧대져 있는 것 때문에 햇빛의 양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저 저녁엔 어떻게 활용하냐면 스팀 안대 있잖아요. 그거 해주고 요거를 이렇게 덮어주고 자면은 더 따뜻하면서도 스팀 안대가 이렇게 옆으로 자고 이러다 보면 이게 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눌러주는 역할로도 쓰는데 진짜 잠도 잘 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안대 찾으셨던 분들 제가 이번 연도에 정말 잘 썼거든요. 그래서 이 컴포럽 안대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를 진짜 다이어트를 하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년에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까. 근데 다이어트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먹는 거 신경 많이 쓰고 있어가지고 조금 붓기가 빠지는 느낌이긴 한데 무튼 그래도 폭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뭔가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은 편의점에서 왕창 사가지고 끝장 볼 때까지 먹거든요. 그리고 워낙 먹는 거를 좋아하고 입이 잘 안 쉽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보조제나 좀 간식 같은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제가 성공은 하진 않았지만 요즘에 식단 관리하면서 이것들도 챙겨 먹고 있고 1년 내내 엄청 잘 먹어준 제품이기도 하고 제가 1년 동안 꾸준히 먹고 그래도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다 하는 제품들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메타그린 슬림업인데요. 요거는 지금 다 먹었어요. 리필이 있긴 한데 아직 안 깠거든요. 제가 이 메타그린은 몇 년째 꾸준히 먹어주고 있는데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더라고요. 원래 하루에 3알 먹는 거에서 2알로 바뀌었어요. 그 점이 되게 좋고요. 이걸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좀 되는 기분이 들거든요. 좀 먹은 것보단 덜 찌는 것 같아. 근데 이게 항상 어떻게 제가 증명할 길이 없어가지고 답답한데요. 그래도 제가 좀 효과가 있다고 느끼니까 꾸준히 사 먹는 거겠죠? 사실 이걸 되게 잘 먹다가 새로 더 잘 먹게 된 것들이 있어요. 메타그린 부스터 제가 원래 그 포뮬라인도 쟁여놨었어요. 근데 그게 알약을 아침에 공복에 먹었는데 토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막 걸려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 끔찍한 기억 때문에 그 뒤로 제가 쟁여놓은 거를 잘 먹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식후에 또 먹으면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류를 해두고 이거는 공복에 먹어도 그렇게 막 속이 메스껍거나 그러지 않더라고요. 여기 알약이 2알 들어있고요. 또 여기는 또 액상형인데요. 이런 액상 플러스 알약으로 먹는 게 효과가 진짜 크다고 하거든요. 액상형이니까 흡수도 훨씬 빠르고. 근데 제가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딱 군것질을 요즘 좀 안 한다 싶을 때 이거를 먹기 시작을 했는데 요즘에 좀 몸에 변화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잘 먹고 있다 이 정도인데 여러분 이 메타그린 칼로리 컷 젤리 이거를요 하루에 한두 개씩 꼭 먹어주거든요. 왜냐면 지금도 배가 고프니까 따볼게요. 이렇게 젤리 같은 거예요. 근데 탱글탱글한 곤약 젤리 같은 거거든요. 여기에 진짜 찐으로 곤약 볼 같은 게 조그맣게 들어있어요. 근데 이게 살짝 레몬 맛, 달달한 레몬 맛.
이걸 먹으면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 감지하면서 가짜 배고픔을 없애게 해준다는 거예요. 배고파서 뭘 먹고 싶다기보단 그냥 입이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내 입이 계속 움직이는 게 좋아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근히 맛있고 중독성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젤리치고 너무 비싸니까 고민을 했어요. 근데 한 번 먹고 중독돼가지고 제가 라희님 마켓 때 이거를 사면서 이걸 또 샀습니다. 이거는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이 몇 달간 진짜 많이 먹은 칼로리 컷 젤리라서 이거 보여드립니다. 이게 진짜 입 심심할 때, 밥 먹고 나서 간식 먹고 싶을 때 이럴 때 먹어주기 딱 좋아요. 그 외에 꾸준히 먹고 있는 거는 이거 진원마스터 진류상균, 그리고 포뮬라인 에사비 바이트, 이것도 식전에 꼭 먹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작년부터 진짜 많이 먹었던 퓨어랩스 다이어트 밸런스 핏 모로 오렌지 맛인데 이것도 물에 정말 많이 타먹습니다. 겨울엔 뜨거운 물에, 여름에는 차가운 물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연도에 진짜 미쳐버린, 거의 2주 동안 매일 먹은 제품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평일에 그 목장에서 일할 때 할머니 집에 두고 먹는 거거든요.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녹을 걸 감안하고서라도 가지고 왔거든요. 이게 가시제거연구소 고등어입니다. 색깔별로 그 고등어 크기랑 개수가 달라요. 근데 제가 먹는 건 초록색이고요. 이렇게 생긴 고등어 반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에어프라이기에 돌려도 되고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전자레인지에 1분 내로 돌린 다음에 프라이팬에 바싹 구워요. 그럼 이 껍질도 너무 맛있고 진짜 그냥 퍼먹어도 맛있거든요. 근데 이게 최하정님이 소개시켜주신 걸로는 레몬즙에 올리브유 이렇게 뿌려가지고도 드시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확실히 생선이라 그런지 레몬즙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제가 진짜 레몬이랑 올리브유, 후추 이런 걸 듬뿍 뿌려가지고 그냥 밥 반찬으로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샌드위치 할 때도 이거 빵이랑 끼워서 먹으면 너무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건강도 챙겨야 되고 고등어 맛이 좋잖아요. 저는 이렇게 등푸른 생선의 그 껍질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가 하나도 없어요. 여태까지 가시가 하나도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간편하고 너무 먹기 쉽고 단백질 챙기기에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이거는 꼭 한번 사서 드셔보세요. 진짜 너무 맛있고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도 올렸었거든요. 근데 몇 명한테 답장이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다고. 아, 그래서 이거 정말 유명한 제품이구나. 나만 몰랐구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진짜 핵강추드립니다. 정말 맛있어요. 우리 할머니도 인정했어. 이거 외에도 초코 쉐이크? 이번에 베리웨이랑 코코밥을 1년 내내 정말 많이 먹은 것 같은데요. 그거는 또 직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으니까 패스하기로 하고 이번 2024년 연말 결산템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연말에 제 채널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2024년도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웠었지? 라고 봤더니 3만 달성이 있더라고요. 구독자 3만 달성. 근데 얼마 전에 3만 구독자가 되었어요. 조금 부끄러워서 제가 남들 몰래 세운 계획이긴 한데 이번 연도에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제가 워낙 하반기에 너무 바쁘고 조금 슬럼프? 번아웃도 오고 그래서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는 있지만 뭔가 성이 안 찬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갑자기 3만 구독자를 달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구독자 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제는 생각이 들어요. 구독자 수를 떠나서 제가 제 채널을 얼마나 알차게 얼마나 담고 싶은 정보들을 꾹꾹 예쁘게 눌러 담았나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구독자 몇만 달성 목표 같은 거는 세우지 않으려고요. 예전에 1만 구독자만 되어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또 매주 영상 힘내서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 앞에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바쁜 일들 정리되고 나면 꾸준히 영상 올리면서 채널을 좀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거든요. 내 몸도 챙겨가면서 조금 쉬면서 또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병행하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지금도 물론 너무너무 바쁘고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요령이 생긴 것 같아요. 전보다 편집 시간도 조금 더 빨라졌고 그래서 요것들을 잘 루틴화 시켜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체계적인 채널 운영을 하고 싶거든요. 크게는 브이로그, 메이크업, 또 하울, 그리고 또 패션 나올 여행 브이로그 좀 컨텐츠들을 카테고리화 시켜서 꾸준히 영상 발행하는 게 저의 2025년도 목표예요.
거기 플러스 저의 하드 정리하는 거, 앨범 정리, 그리고 주변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모두 행복한 거, 그게 저의 목표이자 바람이고 희망입니다. 2024년 시작하면서 목표를 세웠던 것들 다들 잘 달성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올 한 해 어떠셨는지 댓글 달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실 거죠? 2025년에도 제가 영상 열심히 가지고 올 테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놀러와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내년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